10년 후 2035년의 한국 사회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때는 80대가 가장 많은 세대가 됩니다. 초고령 사회를 넘어 슈퍼 에이지드 사회로 진입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70대는 더 이상 지원받는 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70대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앞으로 3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60대에게 10년은 결코 먼 시간이 아닙니다. 평균 수명 90세 시대, 60대는 인생 산막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천천히 생각해 봐야지. 하지만 10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70대가 되었을 때 후회하는 것들은 대부분 60대 때 시작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건강, 돈, 그리고 관계. 이 세 가지 문제 앞에서 비슷한 불안함을 느끼십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면서 무릎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작은 통증들이 하나둘 생겨납니다. 몸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생활비를 계산해 보면 막연한 불안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할까? 의료비는 얼마나 들까?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앞에서 숫자들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은 점점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이미 멀어졌고 자녀들은 바쁩니다.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어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젊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을 버텨야 한다는 부담이 크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60대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후 70대가 되었을 때는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역할의 전환입니다. 10년 후 2035년은 80대가 가장 많은 세대가 됩니다. 초고령 사회를 넘어 슈퍼 에이지드 사회로 진입한 거죠. 그 흐름 속에서 70대는 더 이상 지원받는 노인이 아닌 중간 세대로 밀려나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정부의 복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더 고령인 80대, 90대에게 먼저 배분됩니다. 제도적 혜택도 애매해집니다. 너무 젊어서 노인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렇다고 스스로 해결하기엔 버거운 회색지대. 70대는 그 사이에서 방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와 돌봄 경쟁의 심화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재활 서비스는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도 대기자가 수백 명입니다.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접근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회복력입니다. 단순히 아프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한번 아프면 회복이 느려지고 그 과정에서 다른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몇 달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사이 근육이 빠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다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된다는 말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옵니다. 세 번째는 기술 불균형의 일상화입니다. 2035년 금융, 복지, 생활 서비스의 거의 모든 것이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은행 창구는 대부분 사라지고 키오스크와 앱으로 대체됩니다. 병원 예약도, 택시 호출도, 장보기도 모두 스마트폰으로 해야 합니다. 기술을 익힌 사람은 편리합니다.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비용도 절약하고 시간도 아낍니다. 하지만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같은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하고 때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생활 격차는 돈이 아니라 기술을 익혔는지 여부에 따라 벌어집니다. 디지털 문맹은 새로운 형태의 소외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두 명의 70대, 그들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사람의 하루입니다. 김영수 씨, 72세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의자를 잡고 스쿼트를 10회,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를 30초씩 합니다. 15분이면 끝나는 루틴이지만 이것을 10년째 지속해왔습니다. 아침을 먹고 스마트폰을 엽니다. 병원 예약 앱으로 다음 주 검진 일정을 확인합니다. 은행 앱으로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모두 5분 안에 끝납니다. 오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교육에 참여합니다. 이번 달에는 유튜브 사용법을 배웁니다. 점심 후에는 오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통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산책로를 걷습니다. 걷다가 만난 이웃과 인사를 나눕니다. 김영수 씨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효율적입니다. 건강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생활은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하루를 보겠습니다. 박민호 씨, 73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이 뻐근합니다. 어제 화장실에서 미끄러질 뻔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허리가 아픕니다. 병원에 가려고 전화를 걸지만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에 가야 할 일이 있어 나갑니다. 하지만 창구는 한 곳만 열려 있고 줄이 깁니다. 1시간을 기다려 겨우 업무를 봅니다.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켭니다. 점심을 혼자 먹습니다. 오늘도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연락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계속되지만 참습니다.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박민호 씨의 하루는 느리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작은 사고에도 회복이 오래 걸리고 생활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김영수 씨와 박민호 씨의 경제적 상황은 비슷합니다. 연금도 비슷하고 저축액도 비슷합니다.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차이는 1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60대 때 어떤 습관을 만들었느냐, 어떤 연결을 유지했느냐, 어떤 기술을 배웠느냐, 그 작은 선택들이 70대의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0대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0년 후를 위해 쌓아야 할 자산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건강 자산입니다. 70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균형 잡기, 의자 스쿼트, 가벼운 스트레칭, 이런 기본 움직임이 70대의 일상 기능을 지켜줍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이 더 효과적입니다. 병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을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다쳤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것이 7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몸에 투자하십시오. 10년 후에 나는 지금의 선택에 감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활 자산입니다. 70대의 지출 패턴은 60대와 다릅니다. 식비는 줄어들지만 다른 곳에 돈이 들어갑니다. 병원비, 약값, 건강기능식품, 택시비, 배달비, 대행 서비스. 이런 비용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비, 건강비, 여가비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보세요. 연간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고정 지출을 정리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보험, 자주 보지 않는 구독 서비스, 유지비만 나가는 자산.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생활이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입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명확히 파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70대의 안정성을 만듭니다. 세 번째, 연결 자산입니다. 70대의 건강은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사회적 연결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건강 수명이 길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고립된 사람은 우울증,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지금부터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주 1회 친구나 가족과 전화하기, 월 1회 동호회나 소모임 참여하기, 분기별로 새로운 사람 만나기. 이런 작은 습관만으로도 10년 뒤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전화 한 통, 오늘 만남 한 번. 그것이 10년 후의 연결망을 만듭니다. 7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연결의 양과 깊이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70대는 힘든 시기 아닌가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70대를 쇠퇴의 시기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편견입니다. 70대는 오히려 전성기가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경험이 가장 풍부한 시기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조건들은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자산입니다. 실제로 10년 후의 사회는 지금보다 70대를 필요로 합니다. 평생 교육 기회가 늘어나고 시니어 일자리가 다양해지고 재능 기부 플랫폼이 활성화됩니다. 배우고 나누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70세는 잃는 나이가 아닙니다. 쌓아온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준비된 70대는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70대는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10년 뒤 여러분은 어떤 70대가 되어 있을까요? 그 답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10분의 건강 루틴, 한 달 1번의 관계 연결, 1년에 한 가지 기술 습득. 이 작은 선택들이 70대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트레칭 한 번, 오늘 전화 한 통, 오늘 새로운 앱 하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90세 시대의 60대는 여전히 젊습니다. 앞으로의 30년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 후에 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조금씩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위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60대, 70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10년 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